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오늘은 그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이 거래소 양시장 모두 물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많이 사면서 양으로 마감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그 하락 종목이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약간 음봉을 좀 나타내주면서 거래량까지 약간 좀 전일 대비해서 실리고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700선은 사수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장세라고 볼 수 있고요. 하락이 특히 거의 상승 종목의 뭐 한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1.7배, 8배 정도 되는 정도 수준에 그렇게 좋지 않은 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은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이슈를 뿌리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코스닥으로 보면 이렇게 또 새로운 또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눈에 띄는 종목은 그동안에 많은 그 개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국일제지, 셈코, 현대바이오 등이 다시 상위 거래대금 상위에 또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상당히 빠졌다가 막판에 좀 올라오면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특징이 있는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굉장히 좀 뭐 네이처셀이 거의 뭐 한 2-30% 정도 빠지면서 상당히 좀 바이오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올릭스라든지 기타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좀 애먹은 하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바이오주나 혹은 뭐 대북주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두 가지 섹터에 있는 종류들은 좀 약간 좀 어둡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요. 뭐 시황은 이 정도까지 해두고요. 우선은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줌인터넷, 그리고 국일제지, SG세계물산, 대한광통신, 셈코, 현대바이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입니다. 줌인터넷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줌인터넷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연일 급등을 해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아랫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린 양봉입니다. 물론 이 거래량 차트를 봤을 때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진 않았지만 막판에 제가 이 장중에 유심히 보니까 이게 18일자 이 기준입니다. 여기 장 시작부터 내리 빠져가지고요. 거의 한 이 9천 한 300원쯤 되죠. 이 정도를 찍어주고 막판에 한 뭐 1시간 정도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밀어 올렸습니다. 밀어 올렸고, 그래서 내일 좀 기대감이 한껏 지금 좀 고조가 되어 있는 상태이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찌됐건 이 지금 5위평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줬습니다. 반등을 줬는데 물론 이제 가장 베스트한 거는 이대로 다음 거래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좀 바로 좀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건데 볼린저밴드 상단에 아주 가까스로 걸치면서 끝났거든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우선은 여기서 그냥 이제 보합권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요. 아이고,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 음봉이든 양봉이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보합권이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등락폭이 크지 않게 좀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장중에 살짝 반등했다가 쭉 밀리면서 음봉을 그려주는 경우, 그럼 이제 쭉쭉 또 빠질 수 있죠. 계속. 아니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면서 이렇게 양봉을 올리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보통은 바로 양봉을 주면서 올라가는 케이스보다는 좀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 여기서 고점 잡으신 분들은 11,000원 부근에서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선은
이 정도 한 9,000원 정도 선까지, 그러니까 이 5일평선을 깨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이 5일평선을 계속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깨버리면 좀 이제 손절 라인으로 한번 잡으시고요. 왜냐면 더 쭉 빠질 수 있습니다. 쭉 빠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길 지켜주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찌됐건 거의 뭐 한 이 만원 선을 지켜주면서요. 만원 선을 지켜주면서 그야말로 전 고점 부분까지 다시 한번 시세를 준다고 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러면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 생각 없이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미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000원에서 한 7,000원 왔을 때 거의 뭐 이 정도에서 한번 파셨을 거고, 여기서 지금 또 갭 뜨면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또 파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고점에 물리거나 아니면 정말 강성주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어찌됐건 만원 선을 저희가 지금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미터넷이 그 만원 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는 향후에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만원 선을 지켜준다는 게. 오늘도 밑골이 달면서 매수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막판에. 뭐 개인들이 올렸다기보다는 이 종목의 주포가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겠죠. 그렇다라는 건 오늘 빠질 것 같이 쫙 빠진 상태에서 물량을 흡수하고 올린다. 그럼 내일 당연히 사람들이 기대감에 들어와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오전 중에 강하게 시세를 주면서 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짝 빠졌다가 다시 매집해서 이걸 올리려는 작업일 수도 있고,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아니면 정말 이것도 저도 아니면 그냥 계속 횡보를 태우거나.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밑골을 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한번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 매동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한 개인이 좀 산 부분 정도인 거고, 거래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 한번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만원선은 어쨌든 깨지면 위험신호라고 보고, 이 5일평선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실명 매물 때문에 쭉쭉 내려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주민터넷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쫙 빠졌거든요. 여기서 한번 칠 때 못 치고 가버리니까 그냥 밀려가지고 한두 끝도 없이 내려가 버려요. 9,300까지 갔으니까 조심해서 대응하시고, 어쨌든 만원선을 다시 복귀해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또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종목은 한번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9일 제지입니다. 그동안 계속 9일 제지 말씀을 드렸었고, 이 선은 제가 그동안 표시했던 선이에요. 3,500원 정도 선이죠. 이 정도 라인은 지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거의 10%까지 뜨면서 시세를 좀 줬어요. 오늘은 나노메딕스라고 그게 그래핀 관련주 해서 부상이 되면서 그냥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갔어요. 구글 제지가. 구글 관련돼서 이슈가 나온 이후로는 다른 기사는 없습니다. 거래가 좀 나왔고 오늘 기관들이 조금 매도를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쭉 빠지지 않고 거래량도 크게 실리지 않으면서 이 선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계속 터치를 해주고 있고 계속 이제 뭐 왔다 갔다 해요. 시세를 주면서 칠 때마다 조금씩 손절하는 물량이나 혹은 이익 실현하는 저가 매수 물량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좀 매도량들을 좀 이 주포들이 받으면서 올라가는 컨셉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건 정말 이대로 계속 보합권으로 가다가 한번 시세를 크게 준 다음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주식하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주포만이 알겠죠. 그야말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 특히 기관이 좀 많이 팔았어요. 은행에서. 근데 이 기타 법인하고 외국인이 좀 그래도 최근에 특히 기타 법인 3일째 사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 보시고, 개인은 계속 사고 있고요. 이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게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불안하다면 불안하고 한 부분이긴 하죠. 어쨌든 개인이 아닌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주고 혹은 기타 법인이나 그런 데서 또 받아줘야 되는데, 뭐 어찌 됐건 이 선을 지켜주고 있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더 갈 것이다 말 것이다. 근데 이 정도로 계속 횡보를 태운다는 거는 한 번쯤 시세를 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
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요. 분봉상으로는 지금 보시면 오전에 살짝 빠졌다가 시세를 순식간에 줘버립니다. 그야말로 뭐 3,600원 선에서 4,100원까지 10분 만에 올려버린 다음에 쭉 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9일 재지는 시세를 주려면 확 줄 수 있고 빠지려면 또 확 빠질 수 있는데, 그쵸? 시세를 그만큼 세게 준다는 거는 빠질 때도 확 빠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뭐 긍정적으로 행복회로 태우면서 버티자라는 의미보다는요, 시세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좀 더 지켜보면서 이왕이면 손해를 덜 보고 물려 계신 분들은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쳤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이제 매도 물량을 흡수를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SG 세계물산입니다. 어제 제가 체크해드린 금액 한 1,200원 정도, 여기를 어쨌든 지금 수성을 해주고 있죠. 죄송합니다. 수성을 해주고 있고, 보시면은 계속 도지형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고점이 좀 낮아지는 게 좀 불안해요. 그나마 좀 희망적인 거는 거래량이 좀 줄면서 그냥 매수와 매도에 서로 힘겨루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매동은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이 또 오늘도 샀습니다. 기관은 소량 팔고 있고, 개인만 지금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 정말 계속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한 장세예요. 개인만 사고 외인 기관이 다 팔고 있는데, 이 종목, 코스피죠 이 종목은. 예, 죄송합니다. 코스피에서 이 종목이 어찌됐건 그 외국인이 사는 데에 합세해서 이 종목 또한 그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많이 사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사주고 있어요. 보시면 순매수가 개인들이 쭉 팔고 있고, 외인이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매동은 속일 수 있지만 이 차트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 크게 떴던 거를 지금 밑으로 빠지면서 음봉이 나와도 뭐 이런 식으로 쭉 빠져주고 뭐 또 빠져주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고 뭐 이런 그림이 보통 일반적인데, 크게 어쨌든 상승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도지로 또 다시, 그렇게 그만큼 이제 매수와 매도의 어떤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도 적지만 이 아주 정말 십자 도지로 만들어졌어요. 보통 요런 십자 도지는 보통 이제 뭐 변곡이 생길 때 많이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일은 떠서 시작 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5위평선을 걸쳐놨기 때문에 최소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거나 거기를 좀 넘어가는 시세가 한번 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만약에 쭉 빠져서 1200원 선을 만약에 못 지켜주고 그냥 거의 1270원 요 라인 있잖아요, 요 크게 양봉 떴던 여길 좀 제대로 못 지켜주고 종가 기준으로 밀려버리면 더 이상 좀 버티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가능하면 좀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그 개인들이 팔 수 있는 실망 매물이 더 나오는 기점은 이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크게 양봉 떠서 이 고점을 어쨌든 깨면서 내려와 주면 쭉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종가 기준이라도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강통신은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동성제약이랑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제가 한번 동성제약을 볼게요. 이게 동성제 차트입니다. 크게 시세를 주고 똑같이 빠졌고요. 빠진 게 이제 지금 5위평선에 걸려있는 상태고, 한 번쯤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딱 그림이거든요 지금.
이 5일평선에 딱 걸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치고 반등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긴 해요. 대한광통신은 보시면 약간 5일평선을 깼어요. 지금 깼는데 거의 동성제약 차트랑 비슷하죠. 쳐서 올리고 빠지고 횡보 태우다가 올리고 또 빠졌어요. 이 정도 타이밍이라고 하면 5일평선에 지금 걸쳐있는 이 상황에서는 한 번쯤 위로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쯤 5일평선에서 걸려있고 이 어쨌든 분리점에서 상단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쯤 좀 쳐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내일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때 한 번쯤 그 정리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보면 시세를 한 번 주고서 크게 가지 못하네요. 보니까 계속 보면 계속 그랬어요. 최근에 시세를 주면 그게 며칠 못 가요. 특히 이렇게 강하게 시세 줬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세 줬음에도 1차적으로 이 매도 물량을 받고 다시 한번 시세 줘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내일쯤에 한 번쯤 반등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터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는 잘 확신이 안 씁니다. 왜냐면 이게 동성제약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 그 관련주로 튀어 올랐던 거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매동 자체는 훌륭해요. 개인만 팔고 외국인 기관, 기타 법인까지 다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내일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금이나마 장중에라도 그냥 정말 뭐 도지형이라든지 쭉 빠져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한번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좀 시세를 줄 법한 종목들이잖아요. 크게 갔거나 갈 예정이거나 갔다 왔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동성제약이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같이 좀 움직인다면 잠깐 편승하셔 시세를 좀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sem코가 다시 또 가려고 채비를 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빠졌다가 정지됐다가 이 5일선에서 도지형으로 있었다가 또 올라갔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더 높게 여기서 또 한 번 시세를 줄 수도 있고요. 도저히 이게 불안해서 못 들어가시겠지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음봉 형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조금. 근데 이게 뭐 빠지기 시작하면 sem코는 정말 한대 끝도 없이 빠질 수 있잖아요. 한번 이게 빠지겠다 싶으면 계속 이렇게 빠져가지고 정말 최악의 상황은 이렇게까지 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한 번에 조심해서 하시긴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벌써 거의 10배가 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 5일평선에서 이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5일평선이 이탈을 해줌과 동시에 실명 매물이 나오지만 또 받아서 올려주고 있고요. 이 종목도 진짜 5만원 선까지 막 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장중에 좀 단타로 대응하시는 건 괜찮을 것도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이 종목이 워낙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딱 출발하자마자 쭉 빠졌다가 바로 곧바로 이 캔들 두 개 만에 그러니까 3분 봉으로 한 10분쯤 두 번째 봉하고 세 번째 봉이 이 떨어진 그 음봉을 잡아먹어 주니까 올라갔다가요 다시 또 조정받고 이렇게까지 치면 34,650원까지 그러다가 이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요때쯤 와가지고 동시효과 전에 종가로 이제 좀 매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보면 이렇게 밑꼬리가 많이 달렸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많이 빠졌을 때는 그만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좀 불안하면서도 들어가서 한번 또 기대를 해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근데 위험해서 이게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금액이 워낙 또 크고 이래서 오늘 개인만 샀고 외국인은 계속 좀 팔고 있는 상태고 어찌됐건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 또 갈 수도 있는 그림은 나왔다. 거래가 터지면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빠질 수도 있고. 근데 빠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바이오는 이제 뭐 현대바이오가 한창 시끄러웠을 때가 국일제지 넥슨지티 있을 때잖아요. 이때 계속 이제 이 저점은 어쨌든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어찌 됐건 이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2만원은 못 찍었지만 그죠? 2만원은 못 찍었지만 거의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또 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지금 빠져서 그죠?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마감을 좀 했어요. 그만큼 저 매물대에서 이 라인에 지금 한 19,000원에서 뭐 이 정도까지 굉장히 좀 이 라인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보니까 그죠? 갔다가만 하면 밀리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또 여기를 돌파해 준다고 하면 그 위엔 없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윗꼬리 달면서 밀린다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계속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이 지금 상식적으로 이 22평선이죠. 22평선 볼린저 밴드 제가 지워볼게요. 볼린저 밴드를 지우고 보면 좀 더 명확하니까요. 이 22평선을 만약에 못 버티고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밑으로 쫙 빠질 수도 있는 그림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 52평선과 22평선이 닿은 이 지점에서는 기존에 앞서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렇게 시세를 줬었는데도 밀렸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빠지면서 시작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는 이렇게 닿은 시점에서 이렇게 매물을 이렇게 소화를 좀 해주고 또 소화를 해주고 이렇게 좀 그 도지형 비슷하게 나왔다가 쳤어요. 여기서도 또 이렇게 있다가 또 튀고 여기서도 또 이제 있다가 튈 수도 있는데 이미 상당히 많이 시세를 이렇게 계속 줬기 때문에 또 똑같이 과연 시세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퀘스천이다. 그래서 계속 지금 윗골이 달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19,000 한 400원, 500원 요 선을 지켜내고 올려야만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입니다. 어제 제가 이 표시했던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가 되고 여기를 지금 오늘도 이 정도까지는 쳤다가 또 빠졌죠. 빠져서 이렇게 지금 캔들을 만들어 놨는데 다행히 밑꼬리가 좀 달리고 윗꼬리도 달렸어요. 거래량은 적고 한 번쯤 내일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림이라고 보여져요. 이 정도 선 있잖아요. 이 정도 선이 어쨌든 돌파하기 상당히 어려운 라인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어쨌든 오늘 종가는 여기서 마감을 했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적어서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최근 거래량 중에 제일 작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어쨌든 이 지금 몸통 여기서 이제 물론 이 몸통은 여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윗골을 달아서요. 요 몸통 캔들의 몸통에서 어쨌든 중간 위에 잘 위치를 해서 그죠? 다시 한번 여기서 양봉을 좀 뽑아내서 내일 한 요렇게 쭉 한번 올려서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또 밀려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려가지고
5이평선에 닿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좀 넣어주시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근데 지금 당장 손절하고 버릴 건 아닌 것 같아요. 5이평선이 이탈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이거는 더 빠지겠구나 싶어서 처리해 주시면 되고,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돌아가면서 계속 시세를 주고 그 시세가 오래 못 가요. 반짝 시세를 주고 빠지고, 뭐 동성제약 그리고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도 반짝 시세 주고 상한가 말아도 그 다음날 또 연일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요즘에 없어요. 많지 않아요. 최근에 뭐 sem코 같이 뭐 국일제지 같이 이렇게 갔던 종목들도 지금은 시장 상황이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당일날 시세를 주면 더 갈 거다 하고 보유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물려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반등시 때 조금 빠져나온다든지, 아니면 깊게 하락할 때 차라리 좀 매수해서 평단 낮춰놓으시든지,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좀 자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시장 같습니다. 자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시장 같고, 그래야만 버텨야만 우리들이 손해봤던 것들을 줄이면서 이득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저도 어쨌든 최대한 긍정적으로 잘 장을 마감할 수 있도록 내일도 노력을 해서 시장에서 살펴보고 또 도와드릴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좀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언제든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